안녕하세요. 훈민영어입니다. 오늘은 버섯의 어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버섯의 어원을 통해서 영어 어원은 고대 한국어다 하는 것을 밝혀볼게요. 먼저 우리가 버섯이란 말을 국어국어원에서 정의한 것을 보니까요. 버섯이란 말은 15세기부터 출현하였고 18세기에 버섯의 형태가 출현하여 버섯과 버섯의 형태가 공존하다가 19세기에는 버섯의 형태로만 쓰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크게 버섯이 왜 버섯인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서정문 교수님께서 국어어원사전에 버섯이 나무나 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초목류의 뜻을 지니는 말이 어원이 될 것이며 버섯의 전 형태인 버섯의 어근은 벗이고 이 벗이 고형이며 버섯의 벗은 바지랑대 또는 보와 어원이 동일하다 해서요. 보는 지금 막대잖아요. 기둥이란 뜻인데 그 기둥과 뜻이 같은 어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섯이란 말의 산스크리트를 보게 되면요. 바사로아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어는 퍼사일러라고 적어놨는데요. 또는 머시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독일어에 가보면요. 필체라고 부르고 있고 또는 팡거스라고 하고 있고 미제시란 말을 쓰기도 해요. 라틴어에 가보면요. 풍구스라고 하고 있고 미케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는 꽈치라고 그러는데 이 꽈치는 까다란 뜻에서 까지다에서 나온 말이죠. 몽골어를 가보면요. 버섯은 무그라고 하고 있고 일본 방언에서는 무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버섯은 버섯이라고 쓰고 있죠. 방언에서. 또는 이 버섯과 같은 말이 우리가 팡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이라고 하는데요. 항해도 방언에서는 풍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팡이는 버섯과 곰팡이를 함께 일컫는 말인데요. 한자로 쓰면 미라고 이야기하죠. 미 또는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는 이 팡이 종류를 니끼, 이끼라고 하는데요. 경상도에서 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기반에서는 미끼라고 하기도 하고 경기반에서도 늑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매태, 포래 또는 선태라고 하는데 한자로서 선태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 선태식물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예, 그때 쓰는 말들이 선과 태가 바로 이 이끼, 니끼인데요. 버섯, 팡이, 이끼 이 세 가지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이게 물론 식물학자는 정확하게 구분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함께 쓰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 버섯과 유사한 음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산스크리트의 바사로아할 때 바사 하는 말이 나오고요. 영어에서 퍼실로가 됐어요. 이 퍼실로를 추적해 보니까요. 퍼실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발음은 실로라고 하지만 이게 보니까 벗었다, 네이키드, 이것도 벗었다죠. 미어, 단지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퍼실로란 말은 버슬로 하니까 버슬이라죠. 여기에서 우리말 버섯과 거의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 버섯이라는 바사로아라는 말은 우리말 벗어나와라는 뜻이죠. 벗어나왔다니까 벗겨나왔다 뜻이죠. 예, 영어의 퍼실로시스라는 말도 가만히 보면 버설에다가 오저스란 말이 붙여졌어요. 심하게 벗겨졌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퍼실로스란 말이 바로 탈모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버섯이라는 말은 결국 뭐 막대기에서 나왔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벗었다는 뜻이에요. 벗겼다 말이죠. 벗겨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을 가만히 보면요. 벗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즉 위에가 보면 아주 까진 매끈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버섯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벗었다는 뜻이죠. 벗어나왔다 뜻이죠. 그게 바로 버섯이에요. 자, 이번에는 서양에서 보는 메스, 머스라는 말은 우리말 매와 똑같죠. 미스 하는데 이 서다 말은 설다는 뜻이에요. 녹이 설다 하는 것처럼요. 미가 설었다 뜻인데요. 이 또 미커 하는 말은 우리말 믿겨 하고 똑같죠. 영어의 팡거스, 풍구스는 우리말 팡이 꼈다는 말하고 똑같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어, 고대 한국에서 발전했다는 것은 금방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관련된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사일러라고 했는데 P가 발음이 안 되지만 P는 철자가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한다면 버슬이죠. 버슬. 예, 버슬이니까 사일럽 사이빈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버슬에다가 사이빈이란 말은 그 글자 그대로 시도 마찬가지로 껴 베있단 말은 머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 어원은 키버에서 난데 껴 베있다, 껴졌다 뜻이죠. 그래서 머리란 뜻인데요. 옛날에는 머리가 우리 몸통에 끼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머리가 벗겨졌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버섯 추출 환각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 한번 볼게요. 살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버섯에다가 오저서란 말은 심하다 뜻이잖아요. 우리말에. 그래서 벗겨짐이 심하다 하니까 결국은 탈모증, 털뽑기, 서루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라이어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도 P가 발음 안 되지만 P가 발음을 한다면 버설이잖아요. 거기다가 에아저스라는 것은 병이거든요. 에아라는 것은 아프다 뜻이죠. 거기다가 시스 하니까 에아졌다니까 병이잖아요. 즉 벗겨지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버진, 건선이란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사일로앤스로피즘이란 말인데요. 사일로앤스로피즘이란 말은 이거는 그대로 버설이니까 실로 그대로다 이 말이죠. 앤스로파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남성의 역할이죠. 안들어 파는 거니까요. 저 에스마는 주의 주장이니까요. 단지 인간주의 뜻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있기를 나타내는 미스 할 때 이 미스라는 것은 설다 뜻이죠. 때가 끼어서 금게 변하다 할 때 우리가 미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말이에요. 고유한 말. 이 말이 들어있는 영어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어란 말은 미어 하니까 있기 끼다 뜻이죠. 그러니까 있기가 낀 곳이 어디입니까? 습지, 늪, 진창, 수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은 마스라고 발음되는 미스, 있기가 설다죠. 그러니까 있기 그대로 나오죠. 지어류, 흑인, 머리, 두발, 업모 이런 식으로 있기가 낀 것처럼 금께 설었다 뜻이죠. 자, 이번은 마시라고 발음하는 것은 미스인데요. 있기가 설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있기가 낀, 있기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모스백 한 것은 모스는 그 말을 했을 때 있기니까요. 등에 있기가 낀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등에 있기 낀 오래된 고기나 늙은 바다 거북, 시대의 디즈니 이런 뜻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머스로자이 되면요. 채송화를 뜻하는 말이고 머스그린이라고 쓰면 황록색이죠. 예, 황록색. 왜냐면 이끼 색깔이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색깔이 그냥 그 푸른색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끼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록색을 띠는 거예요. 클럽 모스하게 되면 땅으로 뻗어가는 성질에서 석송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버섯을 쓰는 머시룸이란 말은 미설움이란 뜻이죠. 즉 크게 쓴 곰팡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버섯, 양송이 갑자기 퍼지다 했어요. 옛날에는 이 곰팡이와 버섯을 확실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관련된 말이 머스트란 말은 미서다 뜻이니까 곰팡이 쓰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나다, 곰팡 나다 뜻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리트머스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흘리다에다가 미스니까 곰팡이 액을 흘리다 하니까요. 곰팡이 색이 보이다 해서 나와서 리트머스. 이 빛이 바로 곰팡이 색깔이죠. 그래서 자줏빛 색소를 리트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미껴다 뜻입니다. 마이시라고 발음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미껴다니까 곰팡이가 끼었다 뜻이죠. 그래서 미가 낀 하니까 균, 버섯, 급성장을 뜻하는 어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마이실리움이라는 것도 맞아요. 미실이움이니까요. 균사란 뜻이에요. 미가 바로 곰팡이인데 실이 이어졌다니까 균사가 되는 거예요. 팡이실이란 말이 되겠죠. 마이신이란 말이 있는데요. 마이신은 미스에다가 네를 붙였는데 이 네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동네 네자예요. 우리가 동네 할 때 그 네자가 바로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버섯이란 채취한 동네가 바로 미케네예요. 그 미케네의 발음은 마이신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네가 바로 동네죠. 그러니까 버섯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이칼러지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미껴 하니까 바로 버섯을 뜻하는 말이고 역지 하니까 균학, 균류학, 균군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코시스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미껴 하니까 곰팡이나 버섯을 뜻하는 말이고요. 오지다 하는 말은 심한 병을 나타낸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상균 병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신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이신, 항생제 할 때 마이신이죠. 그게 미껴 하니까 바로 곰팡이잖아요. 그 곰팡이 인자란 뜻이에요. 즉 균류에서 채취한 항생제가 바로 마이신이에요. 이 마이신이 들어간 여러 가지 약 이름 중에 하나가 스트랩토마이신, 또 올리고마이신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엔 마이서포비어라고 하면요, 포비어 하는 것은 피해 비언하니까요, 무서워하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를 무서워하다 하니까 불결공포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곰팡이나 또는 버섯의 성질 중에 미끄럽잖아요, 만지면. 그래서 그 미끄럽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몰드인데요, 밀리다죠. 밀어졌다, 미끄러졌다 뜻이에요. 그래서 곰팡이, 사상균, 곰팡나게 하다 할 때 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밀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밀이라는 것은 원래 꿀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꿀밀자예요. 듀는 떨어지는, 즉 이슬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꿀 이슬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냐면요, 바로 이 병에 걸리면 끈적끈적거리는 데서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흰가루 병균이나 녹균병, 곰팡이가 바로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바로 밀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번엔 우리말 팡이하고 똑같은 말들이 나타납니다. 이 곰팡이의 근본적인 어원은 골박이에서 곰팡이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곰따 하는 말은 삭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는 기본적인 의미가 삭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곰팡이에서 바로 팡이만 빠져서 영어로 사용된 것이 팡가이. 우리도 팡이라 부르잖아요. 팡가이가 바로 팡이죠. 균류를 뜻하는 말이에요. 펑거스라고 발음한 것도 가만히 보면 팡이 껴서죠. 그래서 팡이류 균류를 뜻하는 말이고요. 팡갈러지 하게 되면 팡이에 대해서는 엮었던 거니까요, 균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팡저사이드, 펑저사이드 하게 되면 사이드는 사하다 하니까 죽이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살균제라 사용되고요. 펑지폼 하게 되면 바로 팡이 같은 모양을 가지니까 균상의 버섯 모양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펑저버러스 하게 되면 버러스는 빨아서잖아요. 빨아먹는다 뜻이니까 버섯을 먹는 것을 펑저버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팡이나 그 이끼를 갖다가 파래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 파래, 먹는 파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에 들어있는 영어가 또 등장합니다. 브라이어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파래가 뻗치다. 뻗치다는 이게 피어나다 뜻이죠. 그래서 이게 파래가 아주 자란다 뜻이죠. 그래서 선태료의 식물은 파래 이끼를 뜰 때 브라이어파이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브라이알러지 하게 되면 파래 알러지니까요, 파래에 대해서 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래에 엮으니까 파래 학문이 돼서 선태학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지금 버섯이나 이끼나 파래나 균이 이런 것들이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끼, 이끼 이런 것들은 다 파래의 경상 방언을 바로 이끼예요. 자, 이 관련된 말을 한번 볼게요. 라이큰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느낀이라는 뜻이에요. 즉 핥는 뜻이 붙어있는 뜻인데요, 느끼다 말은 무슨 말인가, 밑에서 보듯이 니크란 말이 우리 핥다라 그러죠. 그걸 우리말에 니끼입니다. 그대로 니끼, 느끼다에서 나왔죠. 그럼 우리가 느낌이다, 느낌이란 말은 바로 혀로서 느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느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니끼입니다. 그래서 니기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서치다, 날름거리다, 넘실거리다 할 때 핥기, 핥는다 할 때, 혀로 핥는다 할 때 우리가 니끼라고 부르잖아요. 니커. 그게 바로 니끼다고, 니끼다는 느끼다에서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관련된 말이 바로 라이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느끼니까요, 핥듯이 붙어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식물이나 이끼를 라이킨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관련된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레치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핥는다 이 말이죠. 핥는다 말이 바로 호색하다, 색정을 넓히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이 지금 이끼나 니끼 또는 파래, 지금 팡이 같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김이라고 이야기해요. 감태라 부르죠. 예, 감태의 감자는 무슨 말인가, 머금다 이 말이에요. 감칠라다 말 들어봤잖아요. 그 머금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머금다니까 이 말이 바로 레이브에 사용되는 거예요. 레이브는 김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 김이 바로 늘어붙어 있다 뜻이에요. 즉
껴있다 뜻이겠죠. 바위에 늘어붙어 있는 것이 바로 김, 청태인데요. 머금고 있다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또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말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매주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곰팡이잖아요. 곰팡이가 들어있는 것이 매주예요. 그래서 매조, 매주, 매지, 매지 이렇게 쓰는데요. 또 누룩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 누룩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곰팡이에요. 그 곰팡이인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노란색이다. 그래서 누르타에서 누룩이란 말을 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섯의 종류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 버섯의 종류는 사실 크게 버섯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요. 이 버섯은 잘못 먹으면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독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버섯은, 실제로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한번 볼게요. 토드 스트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토드는 바로 드러내라는 불룩하게 내밀어진 두꺼비를 말하는데요. 두꺼비 스튜를 하니까 의자잖아요. 두꺼비 의자처럼 생겼다 해서 독버섯의 일종이니까요. 토드 스튜라는 것은 독버섯이에요. 그냥 둥글둥하게 생긴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번엔 트러플이란 말인데요. 뜨 부풀이니까 두툼한 모양인데 송로버섯의 일종이에요. 트리프라 부르죠. 보통. 그 다음 튜브란 말도 뜨 부르란 뜻이니까요. 돌기, 결절 또는 서양 송로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먹는 버섯 이름만 몇 개 알고 넘어갈게요. 이어 머시룸 하면 모기버섯이에요. 귀처럼 생겼다 해서 나무에 나는 귀다 그래서 모기버섯을 영어로 이어 머시룸이라 불러요. 송이버섯은 소나무 밑에서 자란다 해서요. 파인 머시룸이라 불러요. 표고버섯은 오크 머시룸을 쓰거나 아니면 시타케라서요. 일본은 이름을 써요. 일본 사람들이 아마 이 발전의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크 머시룸 하게 되면 서양식 해석이고, 시타케라고 하면 일본식 이름이니까 표고버섯 알아놓는 게 좋겠네요. 오이스터 머시룸 하게 되면 느타리 버섯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팽이버섯은 에노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 이름을 딴 거고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버섯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름 붙인 걸로 보는데, 윈터 머시룸이라고 부르면 팽이버섯을 뜻하는 말이에요. 양송이버섯은 화이트 머시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섯을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버섯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독성이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겨도요. 이거는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버섯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인데도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나 손으로 만져보는 촉감, 냄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만 제대로 버섯을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섯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훈민영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어의 어원은 고대 한국어 우리말입니다. 감사합니다.